요즘 제 촬영 장비를 물어보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꽤 묵직해 보이죠? 저는 이 장비를 거의 매일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바로 DJI의 로닌 SC입니다. 이번 리뷰는 받자마자 올리는 그런 리뷰가 아니라요. 지난 2주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매일매일 들고 다닌 로닌 SC에 대한 후기입니다. 이 로닌 SC에 대해서 짧은 평을 하고 시작하면요. 하드웨어의 높은 완성도 뿐만 아니라 앱과 연동성까지 잡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정말 많은 기기인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테크 유튜버죠. 그러다 보니 짐벌이라는 게 사실은 촬영 잘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사실 이 기본기는 충분히 하는 짐벌인데 기계 덕후다 보니까 이 기기에 대한 물성 자체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로닌 SC는 합격인데요.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촬영 잘 되는 거 떠나서 그냥 잘 만들어진 기기를 보면 일단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헤드 부분은 아주 단단하게 믿음직스럽게 생겼고요. 제가 한번 넘어뜨린 적이 있는데 꽤 큰 충격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작동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상처는 마음이 아프지만 짐벌이 잘 작동하면 되는 거죠 뭐. 이쪽에는 로닌 SC 콤보이기 때문에 포커스 휠도 붙어 있습니다. 이쪽은 스마트폰 클램프를 끼울 수 있는 거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1, 2, 3 버튼을 누르면 LED가 하나씩 켜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팅을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버튼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호환이 되는 경우 케이블을 연결해 놓고 사용하면 굳이 카메라를 만지지 않고도 이 버튼으로 레코딩을 시작할 수 있고요. 오른쪽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뒤로 쭉 넘어오면 로고가 딱 보이죠? 그 아래로는 충전 단자가 보입니다. 이 캡을 열면 USB-C 포트가 보이죠. 그리고 트리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누르느냐 두 번 또는 세 번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요. 자, 보면은 여기 락장치가 하나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 뒤로 한번 쭉 당기고 이렇게 분리하면 이 짐벌 헤드가 분리가 됩니다. 여기 바로 그립이 있습니다. 로닌 SC 그립인데요. 이 전체가 배터리에 해당돼요. 이 안쪽에 접지 부분이 눈에 보이시죠? 이 그립은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나 안정적으로 딱 잡히는 게 믿음직스럽고요. 이 고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도 재질이 매우 좋습니다. 이쪽을 보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펙상 10시간인가 11시간인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그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켜고 다녀도 하루 종일 켜고 다녀도 배터리 잔량이 항상 많이 남아있어서 여유있게 쓸 수 있다는 것. 소소한 단점이랄까요? 충전할 수 있는 단자는 없습니다. 이 본체에 연결을 해야지만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나 워낙에 배터리가 오래 가다 보니까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헤드 짐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헤드는 두 가지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현재 보시는 게 스토리지 포지션이고요. 두 번째가 밸런싱 포지션입니다. 스토리지 포지션부터 확인을 하면 눈에 보이시죠? 저건 펜축을 잠그는 것. 자, 그리고 틸트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잠가 놓으면 옆으로 보면 부피가 좀 많이 작아지죠. 깔끔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지 포지션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방이 있으면 이처럼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삼각대나
카메라 같은 것들은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수납을 할 수도 있겠죠. 가방에 힘이 없네요. 무게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볼 부분은 밸런싱 포지션에 관한 부분인데요. 먼저 이쪽을 보면 플레이트가 장착되는 부분인데요. 카메라 쪽에는 퀵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락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틸트를 연결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텐데 페이로드라는 개념, 카메라를 짐벌에 연결할 때 각 축의 수평을 완벽하게 맞추고 난 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직접 카메라를 장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밸런싱 포지션을 위해서요, 롤축을 이렇게 고정하고 틸트 축도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리면서 다다다닥 하고 움직입니다. 이건 롤축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롤축을 맞추시고 틸트축을 맞추시면 고정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먼저 카메라를 장착을 대충 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먼저 이게 고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롤축부터 수평을 잡으면 수월합니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수평을 잡는 순간까지 움직이다 보면, 자, 이 정도면 수평이 맞았습니다. 롤축을 잠가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축 하나씩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 틸트 축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죠. 그런데 지금 딱 이거를 그냥 쭉 밀어버렸더니 균형이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세히 다시 보여드릴 부분인데요. 제가 이미 틸트 축은 이렇게 고정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만 밀어 넣으면 자동으로 수평이 맞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마다 이 락 장치가 위치하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을 건데요. 저는 이미 한번 해놨기 때문에 이 셋업은 수평을 맞추기가 너무 편하겠죠. 끝났으면 이 아래쪽을 잠가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틸트 축과 롤 축의 수평이 잡혔습니다. 두 개 다 푼 상태이고요. 자유롭게 움직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맞춰야 될 부분은 카메라가 이렇게 놔도 이런 식으로 기울지 않아야 돼요. 그냥 딱 있으면 됩니다. 이 축도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이 길이를 또 조절해 줍니다. 딱 한 가지 이제 남은 거예요. 뭐가 남았냐면 마지막 펜축을 풀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때 이게 일직선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부분 길이를 조절하다 보면 모든 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페이로드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이 맞아서 잘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춰야 하는 이유가 조금 틀어져도 일반적인 짐벌 사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360도 3D 롤 촬영을 하거나 할 때는 이 중심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돌질 않아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로드라는 건 이 축이, 모든 축이 다 맞았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셋업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셋업이 되겠는데요. 먼저 카메라가 660g 정도 되고요. 그 사이에 EF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댑터는 130g 정도 되는 걸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삼양의 AF 14mm 렌즈가요, 대략 한 485g 정도 나가는데, 일단 이 렌즈와 카메라 포함하면 1.3kg 정도, 정확히는 1275g 정도 되고요. 이 밑에는 팔로우 포커스와 케이블 등 여러 가지를 같이 연결해 놨는데 최소한 200g 이상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셋업이 1.5kg 이상 되는 셋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꽤 무겁죠. 이 정도면 상당히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번이 좀 빠른데, 빠른 모드인데도 잘 따라오죠. 자, 그리고 3번은 FPV 모드입니다. 카메라를 기울여도 잘 따라와요. 무거워 죽겠습니다.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도면 충분히 페이로드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균형을 잘 맞췄을 때 작동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팔로우 포커스는요, 먼저 카메라에 이 링을 달아 놓고요. 아래쪽을 보면 이 케이블을 연결하는 연결구가 있습니다. 이쪽 USB-C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카메라로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인데, 제가 그 케이블을 촬영 중에 망가뜨려서 그거는까진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자, 그리고 뒤로 오면 팔로우 포커스로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뒤로 와서 이 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 링이 있죠? 그것에 따라서 이 렌즈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반응도 빠르고요. 되게 미세하게 빠르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참 크기가 작아요, 팔로우 포커스가. 그런데도 신뢰도 있게 잘 움직였습니다. 또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여기 노란색 등이 있는데 그 옆에 버튼이 있죠. 처음에는 이 팔로우 포커스가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팔로우 포커스의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좁은데 저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 렌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움직이는지를 범위를 설정을 해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하면 처음에 끝까지 쭉 돌렸다가 반대로도 한번 쭉 갑니다. 그렇게 하면 렌즈의 경통 돌아가는 범위까지 설정을 해서 그 렌즈마다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버튼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아, 되게 꼼꼼하게 만들었다. 대충 넣어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라고 꼼꼼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정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뭐 완벽하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제가 좀 렌즈가 길게 나와 있죠. 한 10cm 이상 나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걸려버립니다. 요게 제가 이 로닌 SC의 딱 한 가지 꼽는 단점입니다. 바로 이 축이 조금 더 길이만 길었으면 웬만한 카메라를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로닌 SC는 다양한 촬영 모드를 지원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에 모드 세팅법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먼저 특징적인 움직임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이퍼랩스를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뭐가 많이 올라가 있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무게중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짐벌이 못 견딜 수 있는데, 일단 저의 경우는 카메라 쪽이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좀 충분히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고, 이쪽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느 정도 각도를 바꿔도 충분히 버텨줍니다. 이렇게 각도를 바꿔도 충분히 버텨주죠. 그래서 카메라에 따라서 이런 액티브 트래킹 세팅도 충분히 할 수 있네요. 지금 가운데에 표식이 보이죠? 트리거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 화면상의 녹색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다 고정이 된 겁니다. 저걸 기준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임에도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마치 로닌 SC가 로봇처럼 움직이는데요. 이 무거운 장비를 제가 손으로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움직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민하게 따라서 움직여줍니다. 어떻게 촬영되는지 한번 볼까요? 재밌죠? 저의 로봇 팔입니다. 이게 바로 포스 모바일이라는 기능인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스포츠 모드는 M 모드를 꾹 누른 채로 트리거를 2번 딱딱 눌러주면 저 1번 모드 등이 계속 노란색으로 켜져 있죠. 이때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카메라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푸티지를 찍을 수 있냐면 이렇게 빨리빨리 짐벌을 움직여도 짐벌이 그 속도 그대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딱 멈췄을 때 카메라가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으로 서 있죠. 카메라를 올린 채로 빨리빨리 움직이면 그 속도 그대로 짐벌이 쫓아오네요.
스마트폰 클램프부터 볼까요? 만듦새가 일단 좋아요. 잘 만들어진 게 좀 그냥 무조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벌릴 수 있고요. 90도씩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 약간씩 각도가 움직입니다. 이쪽에 클램프를 붙일 수 있는 장치를 붙여놨죠. 이렇게 슬라이드 해주고 이 핫슈 마운트죠. 이걸 고정해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되겠죠. 이 짐벌을 사용할 때 한 이 정도 카메라를 올릴 때, 작은 렌즈를 달 때는 짐벌만 들고 있어도 큰 부담은 사실 없습니다. 들만 해요. 그런데 장비가 갈수록 무거워지면 이런 식으로 듀얼 그립을 연결하면 훨씬 더 파지감이 좋아집니다. 중간에 이런 퀵 릴리즈를 달아 놓아도 미니 삼각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떼었다 붙였다 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부분은 바로 로닌 앱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상단을 보면 배터리 잔량이 남아있죠? 59%라고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오면 M1, 현재 모드가 어디에 가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 왼쪽으로 가서 슬림 모드 가겠냐? 이런 것도 앱으로 바로바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통 이런 앱들은 많이 제공이 되죠. 그런데 저는 더 의미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앱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완성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 로닌 SC의 기본 앱 너무나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냐면 반응을 잘해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버벅거리고 이러면 손이 안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높은 점수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능을 몇 가지만 볼 건데요. 모터 파라미터로 가셔서 한 장소에서 계속 촬영하시면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여기저기 이동하실 경우에는 이걸 한 번씩 해주시면 더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튠 누르면 카메라가 약간씩 떨려요. 그러면서 각 축의 상태를 파악하고 포지션을 잡습니다. 덜덜덜 떨리는 게 느껴지는데 화면상으로도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에이트라고 가면 다양한 기능들이 보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액티브 트랙도 있고요. 버추얼 조이스틱 이렇게 쭉쭉쭉 금방금방 움직입니다.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트리거 버튼을 2번 누르면 다시 원래로 가겠죠. 이러한 버추얼 조이스틱도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모션 랩스라거나 트랙이라거나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따로 내용을 떼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유저 프로파일에 있는데요. 모드가 3가지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등이 켜져 있는데 현재 어떤 모드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죠. 이 앱으로 모드를 이동할 수도 있어요. 눌러보면 기기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되게 빠르더라고요. 기기를 또 눌러보면 앱에서도 바로바로 어느 모드로 갔는지가 반영이 됩니다. 이런 게 되게 소소한 건데 이걸 잘 만들어줘야 믿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드를 여러분들에 맞게 잘 세팅하셔야 이 로닌 SC가 정말 여러분들의 로닌 SC가 되는 순간이 되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M1은 스피드는 좀 천천히 해놨어요. 로우로. 부드러운 안정적인 촬영을 위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펜 앤 팔로우 모드입니다. 펜 앤 팔로우는 짐벌이 향하는 쪽으로 카메라가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천천히 움직이게 세팅을 해놨다라는 것. 그리고 트리거 버튼을 한번 누르고 있으면 짐벌이 어떻게 움직이던 카메라는 계속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M2로 가면요. 펜 앤 팔로우 모드가 되어 있어요. 펜 팔로우 모드는 말 그대로 펜은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틸트는 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펜만 움직이는, 근데 속도는 약간 올려놨어요. 요건 필요에 따라 또 워낙 앱이 즉각적이다 보니까 금방금방 세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는 미디엄으로 해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좀 재미있는 기능인데 3번을 누르자마자 3D 롤 기능을 가져. 이게 조이스틱을 살짝 푸시하면 천천히 돌고요. 더 밀어주면 빨라지고 끝까지 가면 꽤나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페이로드가 의미하는 건 카메라가 각 축에 수평이 맞게 장착이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3D 롤로 갈 수도 있고요. FPV 모드로 갈 수도 있고, FPV 모드는 First Person View라고 해서 특징은 이겁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옆으로도 기울어진다라는 것.
조금 덜 안정적인 촬영은 될 수 있지만 사람이 보는 것과 제일 비슷한 시야로 또 촬영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게 이런 게 바로 또 특징이 되는데요. 이 많은 기능들을 앱과 연동해서 쉽게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큰 장점이고요. 이 부분 한번 꼼꼼히 보시고 여러분들의 촬영 습관과 함께 로닌 SC를 여러분의 손에 딱 맞게 만드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또 숨가쁘게 많은 기능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로닌 SC를 받아보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에 압도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그 많은 기능들이 부담으로 다가와서 이거 조금 사용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인내심을 갖고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사용하기가 너무 수월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부분은 앱과의 연동성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혹시나 이 로닌 SC를 사용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일단 하나하나 기능을 파악하고 조금은 손에 익은 다음에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로닌 SC가 참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드렸지만 아직도 로닌 SC에 대해서 더 풀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몇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촬영해보고 싶은 영상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후에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올릴 것 같으니까요.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 로닌 SC를 보면서 짐볼도 이제는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염.